예, 안녕하십니까. 민법인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280페이지 보면은 최신 기출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틀린 지문이죠. 예, 요 지문은 쉬운 지문인데도 간혹 나오면 또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지상권이라는 게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토지 사용 계약을 맺습니다.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 토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지상에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인 거예요. 지상물이 있든 없든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멸실되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지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죠, 없다. 예, 저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A가 있답니다. 그럼 A는 갑의 지위를 승계한 자예요.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고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A한테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동일인 소유로 있다가 토지나 건물 또는 모두가 기타 처분행위, 저당물 경매가 아닌 모든 처분행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만 팔려도 되고 건물만 팔려도 되고 둘 다 팔려도 되는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여기 기타 처분행위에 환매하고 환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 들어가는 거 요거 두 녀석 환매하고 환지는 기타 처분행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이 결정한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걸 우리는 담보지상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은 무조건 무효가 되죠. 그럼 더 이상 담보가치 하락을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도 말소 등기 없이 무효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3번하고 5번 지문 정도를 조금 더 주의하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지료는 특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로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하면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고요. 지상권에 대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부속됐다는 얘기는 부합하고 다르죠. 독립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지상권을 설정을 했고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 그럼 부속됐다죠. 독립된 물건이 있었다. 그럼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부상물이라고 하는 건. 부속물이라고 하는 건요. 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상권 독립된 물건입니다. 지상권이 성립됐으면 이 지상권 토지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건물도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도 각각 별개로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건물만 양도했을 때는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되 원칙적으로는 분리해서 완전한 권리로 전부 다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에는 수목X 들어가 있으면 되네요. 예, 수목X. 예,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에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그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번은 뭐 위에 있는 5번 지문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좋습니다. 거기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지상권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 계약인 거죠. 그 토지 사용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지상물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상물이 없어도 토지 사용 계약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죠. 구분 지상권은 항상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지로 연체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3번이죠 지금. 3번. 지상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다가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고 이 지상권은 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지어요. 여기다가 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료를 연체해서 갑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합니다. 지상권을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할 때는 즉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지 지상권을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자,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지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소유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토지 사용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옳은 건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고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계속해서 봤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를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자, X토지를 양수한 자야는 그렇습니다.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이게 3번 문제네요, 이거요. 이게 3번 문제 요겁니다. 양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답이네요. 이거 맞았습니다. 을이 약정한 지료를 1년 6개월분 연체했다. 2년 이상 연체했어야 되죠. 갑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6개월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답니다.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지상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갑하고 을이. 그리고 을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 만료가 되면 그런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이때 지상권자인 을은 지상권 설자인 갑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하게 되면 바로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물 현존하면 갱신 청구, 매수 청구로 나갈 수 있고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바로 존속 기간이 정해집니다.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으면 그에 따른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이 정해지고 지상물의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15년으로 그냥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번엔 토지 소유자가 을이고 지상권자가 갑이라고 합니다. 갑은 그가 을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각각 별개로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개로 양도할 수 있고,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인 경우에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다. 원래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지료는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상의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이건 유상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지료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데,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해 준 이후에 2년 이상의 지료의 연체가 있으면 소멸 청구 대상이 돼버립니다. 자, 법정 지상권인 경우에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지료가 결정이 된 게 없는 거죠.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에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지료는 약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5번 문제 보시면, 자, 지료를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료는 약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료 약정하든 안 하든 지료 약정을 하면 이게 유상이 되는 거죠. 이 유상의 경우에는 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걸 대비해서 유상의 경우 유상의 지상권이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유상의 지상권이 등기가 된 경우와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등기됐으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죠? 유상이 되는 거지만 등기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는 무상의 지상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체를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을하고 갑이 지금 바뀌었죠. 을하고 뭐 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상권 설정자 을이고 지상권자 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혹시 정에게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여기에 1년의 지료가 연체가 됐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또다시 1년의 지료가 연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지료라고 하는 건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의 연체 사실이 없고 단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1년만 연체됐으면 이 연체 가지고 지상권 소멸 청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죠. 여기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상권도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4번. 그리고 그 4번 지문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이거 틀렸죠. 지료는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서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이제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지료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니은은 세무표 해놔야 되겠습니다.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 전후를 통산해서 2년에 이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죠.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승계가 됐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2년이 아니라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 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그 입이 아니라 임입니다.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그렇죠. 예, 무상의 지상권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것도 없죠. 무상이니까 그래요. 원래 유상으로서 지료를 받을 게 있었는데 제3자가 점유를 해서 손해를 끼치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 무상이니까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맞았죠. 그럼 니은하고 리을만 답이 있으면 리을이 답이 돼야 될 텐데 니은은 그러면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이의 신청 대상입니다. 원래가요. 그리고 리을은 완전히 맞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리을 지문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7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별도의 등기는 필요 없지만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도 필요한 거고요.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취득에도 등기가 필요 없고 제3자에게 대항할 때도 등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상권이 성립한 토지를 자유롭게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한다의 의미가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약으로 정한 범위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지료에 관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는 거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를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기타 처분행위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었지 않습니까?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이거는 배제 특약이 가능한데 이 배제 특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토지 임대차를 하던가 그러면 지상권이 아닌 임차권 가지고 지상물 소유하겠다는 얘기고 아니면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을 하던가 건물을 철거하면 지상권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 합의가 있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번하고 5번, 답은 2번이죠. 2번하고 5번 지문에 조금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건물만 을에게 매도했어요.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건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거기서 잠깐 드렸죠. 그래서 8번 보시면요. 갑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에서 건물을 갑이 을에게 양도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됐는데 얘가 지상의 건물을 이제 더 이상 갑이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지상의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이때 이 건물만 양도했으면 제3자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원래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 토지 사용권은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건물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지상권은 양도하기로 한 건 아니지만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봐서 얘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위 정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병은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등기 청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대위 청구한다고 해서 토지 사용료는 부당이득이니까 지료는 지급해 지료 상당의 액수는 지급해야 되고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제3자 A에게 양도됐다라고 하더라도
A에게 대항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바로 대항할 수 있어요. 양도된 경우에 이 자체로도 대항할 수 있고 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때 A가 됐던 갑이 됐던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상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대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고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렇죠? 갑은 병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지료상당액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을은 정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 칠판에는 A라고 썼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냥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경매의 효과에 의해서 바로 취득하는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이거 문제 자체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요 문제 요대로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자체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이 가능하지만 우리 366조 저당물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배제 특약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09번의 문제가 우리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든 공동저당이 설정이 되든 이후에 어떤 권리들이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뭐 어떤 권리, 물권의 변화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이 저당물이 경매가 됩니다. 경매가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달라지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해버릴 수 없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1번 맞았습니다.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 취득한다. 우리 8번 지문에서 봤던 거잖아요. 원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 다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만 갖추고 있는 것이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의 갱신 청구 또는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상권 등기 없이도 대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위만 갖추고 있었지만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에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한다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있었어야지 매각대금 완납 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락인은 등기해야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있는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락이 되면 경매 효과에 의해서 등기 없이 그냥 바로 법정지상권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매매로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인데 여기에 혹시 저당물이 경매가 돼 있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됐대. 경락이 됐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답니다. 여기 A 있으니까 B로 할까요? B가 경락을 받았으면 건물 소유권만 경락받은 게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도 무조건 취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하고 8번 문제하고 거의 흡사하고 같은 문제라고 보시고요. 26번입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1985년 을의 토지를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를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지금 성립해 버렸습니다.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시효 취득한 겁니다. 시효 취득한 건 용의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갑은 부친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배타적 권리가 생긴 건 아니에요. 현재 성립한 분묘 유지보수 관리 수호 봉사 목적에서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틀린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바뀐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